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격리를 해야 하는 확진자 숫자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치권도 논의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행법 그리고 선관위 지침상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6일부터 3월 9일 선거일 사이 확진되는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달 9일부터 닷새간 받는 우편 투표 신청도 끝난 뒤고요. 또 생활치료센터 안에 있는 투표소도 사전투표 이후 철거되는 데다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외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일의 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3월 3일 이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도 투표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의 일이라 어림잡아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정은경 청장이 어제 3월 초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을 내놨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연령별 확진 비율을 추정해 봤더니 이들 중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80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중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인 26%가 미리 투표한다고 가정을 해도 약 60만 명이 남는데요. 유권자의 약 1.4%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입원 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을 감안하면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가 초박빙으로 결론이 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여야도 즉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가 별도 투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밤 9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최근 지난달 말 포르투갈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자 60만 명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포르투갈 정부는 격리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한산한 오후 6시에서 7시,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은 그 이전에 투표소로 이동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투표율은 58%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직전 통선 투표율인 54.5%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사전투표율이나 본투표율을 하루 늘리자,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당일 오후 6시 이후 현장 별도 투표가 유력해진 상태고요. 구체적인 방식은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얼마나 그 방역과 개인 신상 보호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하고 인력도 더 투입돼야 될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선거 당일 투표 종료가 늦어지면서 개표 절차와 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도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선자 윤곽이라든지 당선자 확정 발표도 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